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회 중 2, 3이 이제 시험을 봤죠. 이제 기말고사를 본 건데, 중3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고사를 본 거고,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생애 첫 시험인데 이제 중간고사 없이 이제 기말고사를 바로 봤죠. 순회 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시험이 예전에는 이제 뭐 중간이 굉장히 어렵게 한번 나오면 기말은 쉽고, 아니면 뭐 중간이 쉬우면 기말이 어렵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중2 시험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랑 자유학년제 도입된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이 평소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학력을 알 수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보다 보니까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래 왔는데 오늘에는 조금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지금 이제 전체 문제가 23문제인데 앞부분에 이제 20번까지는 보통은 많이 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중2가 이제 첫 시험이라서 중2 기말고사 대비 이제 특강을 4주 동안 했었는데 그때 거의 봤던 그 문제랑 유사한 문제, 저희 이제 메이저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문제 유사한 거 이제 보통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풀이도 하는데 거기랑 거의 유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아마 좀 연습을 좀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1, 22, 23은 좀 낯선 문제긴 했어요. 물론 22번은 센에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거 센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비단계에 있긴 한데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요. 21번, 23번은 좀 뭐 23번은 본 적이 있어도 아마 21번은 거의 처음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따가 이제 21번 지금 여기 써놨고 그다음에 22번 이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2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1 시험인데 2-2의 그 평행선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2-2의 도형에 대한 그 기하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시험 출제 내도 되는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3번 같은 경우도 이건 그냥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2-2의 닮음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1번은 도리어 고등수학 상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직선의 방정식 문제로 풀면 더 어려운 문제, 그냥 2-2의 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아마 더 쉬웠을 것 같고요. 앞에 것까지 문제는 되게 무난하게 평소 때 많이 나오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다낭식의 계산에서 지수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고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4번, 5번부터는 애들이 좀 까다롭게 느낀 아이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 보면 애들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들이 시험 보는데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번이 이런 문제예요. 21번은 이제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 5.5랑 a점이죠. 0,0, 그 다음 6,-3을 꼭 지점으로 하는 OAP의 넓이가 항상 10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0,0이랑 이게 5점이죠. 0,0, 5점이랑 A는 6,-3이죠. 여기를 잡아볼게요. A는 6,-3. 여기를 지나는 꼭지점을 하는 OAP 넓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P가 이제 어떤 1차 함수가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어떤 직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OAP라는 건 그 직선에 있는 어떤 점과의 이제 어떤 점을 갖더라도 넓이가 같다는 거는 사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평행한 직선을 이게 y는 ax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 내용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얘를 밑변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p를 갖던 간에 이게 높이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행하는 직선이 서로 간의 거리가 일정하죠. 그래서 넓이 자체가 10으로 일정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직선 자체가 요 OA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다면 OA 선분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풀기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직선은 기울기를 구하면 6에서 0을 빼고 그죠? 점에서 6에서 0을 빼고 마이너스 3에서 0을 빼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원점을 지나가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이제 1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 노란색 직선 y는 ax 더하기 b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같다는 거죠.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할 수 있고 그래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어떤 P점, 이 직선 위에 있는 P점을 지나더라도 사각형 넓이가
항상 뭘로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 10이라고 주어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모르니까 예를 들면 K라고, 이 빨간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K라고 놨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넓이가 항상 10인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죠. 넓이가 10이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가 이제 y절편이잖아요. 그죠? y절편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식으로 풀기 시작했으니까 이 식의 y절편은 x는 0일 때 x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넓이가 이제 10인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색이 좋을까나? 노란색으로. 자, 여기랑 요점에 P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P가 어디 있어도 넓이는 1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걷을 때 요 넓이가 10인 거죠, 이제. 요 넓이가 10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K 값을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넓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밑변에서 어떤 이 직선 위에 P점을 잡아도 넓이가 같은 걸 가지고 할 때는 여기가 밑변이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가 밑변이고 높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나온 높이, 밑변 곱하기 이 높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밑변 같은 경우는 요 길인데 여기는 원점부터 0,k까지 거리니까 k가 되는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 길인데 이 수직인 길이는 여기 x좌표 6인 것까지 거리니까 6이 될 테고 이게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빼먹는 애들이 꼭 있는데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k가 3분의 10이 되니까 자, k가 3분의 10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0.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a, b니까 a는 얼마야? a는 요거, b는 요거죠. 그래서 a, b 두 개 곱한 값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에서 이어서 이제 22번을 보면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그 쌤 비에도 있는 유명한 문제긴 한데 막상 제 가르치다 보면 이 문제를 질문을 안 하면서 2-1을 푸는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신입사원 선발시험에서 이제 100명이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에요. 전체 응시자가 100명인데 60명이 합격했고 그럼 40명이 떨어졌겠죠.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있고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가 있고 7점보다 높은데 불합격자 평균 점수가 있고 뭐 20점보다 낮았다.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합격 커트라인 점수보다 7점이 높았다고 할 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와 불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의 차는 인 거죠.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자, 그럼 일단은 먼저 합격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x라고 하면 전체 지원자의 평균 점수보다 7점이 높았대. 이 x가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전체 지원자의 평균 점수보다 7점이 높았으면 전체 지원자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자 평균은 x보다 7을 빼면 되겠죠. 여기보다 7 높은 게 저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 평균 점수의 2배보다 20점이 낮았다. 뭐가? 이 x라는 놈이 불합격자 평균 점수를 잠깐 y라고 놓으면 이거의 2배보다 20점이 낮은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닐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낫겠네요. 뭐 불합격자 평균 점수가 계속 쓰이나? 불합격자 평균 점수 2배보다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커트라인 점수보다 7점이 높았다고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이 y를 구해서 x로 표현을 합시다. 요 20을 양변에 20을 더해서 2양을 하면 2를 나눠주면 얘가 이제 y, 얘가 y인 게 뭐냐? 불합격자 평균 점수죠. 불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자 평균 점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불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커트라인 점수보다 7점이 높았다. 자, 커트라인 점수 x인데 7을 더하면 이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봅시다. 우리는 이런 식을 쓰는 거예요. 전체 합격한 애들을 점수를 다 더했어. 다 더한 걸 이렇게 네모나고 났을 때 걔네들 60명이니까 나누면 우리는 이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나오죠. x 더하기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 점수를 다 더했어. 그래가지고 40을 나누면 얘가 불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나오죠. 2분의 x 더하기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합격자들 60명 점수를 다 더해서 그 60명 숫자로 나누면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여기 있죠.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 점수를 다 더했어. 그래서 40명이니까 100명 응시해서 60명이 붙고 40명이 떨어졌으니까 불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어진 게 그래놓고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나왔고 불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 그다음 이제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를 이제 요걸 가지고 구해보면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보이나 이쪽이? 네모를 다 더하고 세모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합격자 모든 점수를 다 더한다는 얘기고 불합격자 모든 점수를 더한다는 얘기죠. 요걸 100명으로 나누면 얘가 이제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 x-7이 나올 텐데, 그죠? 그러면 이 네모는 뭐야? 이 네모는 여기다가 60을 곱한 거가 되겠죠? 60을 곱한 거니까 60에 x 더하기 7이 될 테고, 이 세모를 구하기 위해선 양변에 40을 곱해서 40을 얘랑 나눠주면 20에 x 더하기 20이 될 테고, 자, 요거를 전체 100으로 나눴을 때 x-7. 자, 요 x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요 점수를 구하는 거죠. 요걸 x라고 해서. 그래서 x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뭐예요? x 더하기 7에서 7이랑 불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뭐예요? 저거 2분의 x 더하기 20. 합격자가 평균 점수가 높으니까 차를 구하라 그러면 x 더하기 7에서 2분의 x 더하기 20을 빼는, 자, 요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x를 여기서 구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분배 법칙을 할게요.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60x 더하기 60 곱하기 7은 420 더하기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죠. 20x 더하기 400은 요 밑에 건 요로 곱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다 100을 곱하니까 100x 마이너스 700. 자, 그러면 여기가 두 개 더한 게 80x, 여기 100x니까 이쪽으로 80x를 빼면 오른쪽에 20x가 남고, 여기는 420에다가 400을 더하면 820에서, 자, 820에다 700을 더하면 820에다 700을 더하는 거죠. 그럼 1520. x는 0 떼고 2로 2, 7에 14, 16. x는 76 이렇게 나온 거죠. 자, 76점이 뭐란 얘기예요?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76점. 자, 우리는 여기다가 76 더하기 7 마이너스 2분의 76 더하기 20. 자, 요 값을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값은 그냥 구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좀 복잡하지만 평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방정식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두 문제를 풀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냥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2- 선행을 좀 한 아이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순회나 내정이나 이 기타 분당에 있는 중학교들이 많이 내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많이 냈으니까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표 유형을 연습을 본인이 될 때까지, 안 되는 거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뭐 어려운 심화 문제 같은 걸 풀고, 그 다음에 시험 기출 시험 같은 거 나왔던 거를 시간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